안녕하세요. 어바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외도했는데 이혼 안 해? 이거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심장이 쫄깃하고 머리채 잡고 싶은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피곤한데 심지어 배우자의 외도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왜 이혼을 안 하는지 그 복잡한 심리와 현실적인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드라마 뺨치는 이야기들 나올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외도면 무조건 이혼이지. 어떻게 참고 살아? 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게 그렇게 칼같이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의 외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겠죠. 배신감, 분노, 슬픔,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테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셀 수도 없이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혼이라는 최종 선택을 유보하는 걸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봅시다. 숨겨진 진실과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부부의 관계는 깨졌을지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영원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아픔을 줄 수는 없어 아이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하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미칠 정서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질 때 아이들이 겪을 혼란과 상실감을 생각하면 선뜻 이혼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할 경우 발생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아이가 겪을 사회적인 시선이나 혹시 모를 차별에 대한 염려도 부모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내하려는 거죠. 정말이지 부모는 위대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부모님의 희생적인 모습이 이 대목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비록 상처받았을지라도 자녀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소송 비용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등 복잡한 금전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특히 외도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거나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이혼을 하면 나의 생활은 물론이고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까지도 위협받을까봐 두려워서 참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가정이 외벌이인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남겨진 쪽은 당장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다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회피하는 것이죠.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이사해야 하는 등 주거 환경의 변화까지 생각하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미루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감정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신감에 치를 떨고 분노가 끌어올라도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면 감정보다 이성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은 더욱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혼 후의 삶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과 체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보수적인 직장 또는 특정 사회 집단에서는 이혼한 사람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는 시선이 존재하죠.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 때문에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아예 이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얼굴 들기 힘든 일인데 거기에 이혼이라는 꼬리표까지 붙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거죠.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 자녀가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에이,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한국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주변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십거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족 전체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으려는 마음도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외도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미움과 배신감 속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랑이나 연민, 혹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이혼을 망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록 배우자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랜 시간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과연 내가 이 모든 걸 버리고 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한 번쯤은 용서해볼까?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쉽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복잡한 심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고요.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이혼을 막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외도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 좋은 기억들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쇄시키려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긴 이혼 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한몫합니다. 여러분,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즉,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유책성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혼 소송을 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증거로만 사용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여 배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통신 기록을 불법으로 조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텔 등에서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방에 들어가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참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죠? 또한 이혼 소송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과정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시작해서 재판에 참석하는 시간,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까지 이 모든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느니 차라리 현재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혼 소송 자체가 주는 정신적 피로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간자에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증거가 명백하고 외도의 정도가 심각하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위자료를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과연 나의 상처를 보상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니까요. 게다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 경제적 불확실성 또한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외도로 인한 고통도 큰데 위자료를 받기 위한 과정까지 험난하다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라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혼을 안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외도를 한 배우자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을까?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품고 살아가는 쇼인도 부부로 전락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경제적 문제, 사회적 시선, 남아있는 정, 복잡한 절차,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 혼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는 칼을 선뜻 뽑아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잊지 마세요. 어바웃이었습니다.